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웹 크롤링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웹페이지를 구성하고 플라스크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의 웹페이지에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웹페이지 내의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웹크롤러는 조직화되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와이드 웹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크롤링은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용 예로 검색 엔진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웹크롤링을 수행합니다. 웹크롤러는 대체로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검색 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해 인덱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는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부 링크를 체크하거나 HTML 코드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자동 이메일을 수집하거나 특정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겠죠. 즉,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는 크롤링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URL들을 분석하여 결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롤러를 통해 입력된 URL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크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중 특히 한글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필요한 몇 가지 모듈들이 있으니 미리 설치하기 바랍니다. 뷰티풀숲은 HTML과 XML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대표적인 파이썬 기반 라이브러리입니다. VS4는 뷰티풀숲 4 버전의 모듈명입니다. 우리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파이썬에서 HTTP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모듈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의 기본 라이브러리로 URL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지만 보다 간결한 코드로 다양한 HTTP를 요청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크롤링을 할 때 해당 웹페이지에 요청이 필요한 경우 리퀘스트를 사용합니다. 코엔엘파이는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의 약자로 자연어 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코엔엘파이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모듈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추출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기술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자연어 처리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 질의응답 시스템이나 시리와 같은 대화 시스템, 구글 번역과 같은 번역 시스템의 주요 기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NLTK는 영어 텍스트를 다룰 때 주로 사용되는 모듈로서 교육용으로 개발된 자연어 처리 및 문서 분석용 파이썬 패키지입니다. 여러 기능과 예제를 가지고 있어 실무 및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듈들입니다.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연어 문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 문자열을 분석을 위해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자열 단위를 토큰이라고 합니다. 긴 문자열을 토큰으로 나누는 작업을 토큰 생성이라고 합니다. 영문의 경우에는 문장, 단어 등을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태소 분석은 단어를 개별 형태소로 분리하고 형태소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형태소는 언어학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는 토큰으로 형태소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형태소 분석은 단어에서부터 어근, 접두사, 접미사, 품사 등 다양한 언어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형태소를 찾아내거나 처리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형태소 분석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어간을 추출하거나 원형을 복원하거나 품사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간 추출은 변화되는 단어의 접미사나 어미를 제거해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의 기본형을 찾는 것입니다. 원형 복원은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를 사전형으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품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품사 태깅은 형태소의 뜻과 문맥을 고려해서 그것에 마크업을 다는 일입니다. 품사는 낱말을 문법적인 기능이나 형태, 뜻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은 난인 어절에 대한 형태소 분석에 따라 대명사, 조사, 명사, 동사 등으로 품사 태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나 학자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CoNLPy 모듈 역시 태깅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각 품사 태깅 클래스 간 성능을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는 꼬꼬마 클래스로 서울대학교 지능형 데이터 시스템 연구소에서 개발한 자바로 작성된 형태소 분석기 및 자연어 처리 시스템입니다. 트위터에서 스칼라로 작성한 오픈소스 한국어 처리기인 트위터 클래스도 괜찮은 성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CoNLPy를 사용해서 긴 문자열을 의미가 있는 문장 단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CoNLPy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자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우분투 환경에 자바 버전을 확인해서 설치가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JDK를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코딩은 반드시 UTF-8 기준으로 인코딩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CoNLPy 패키지에서 꼬꼬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 먼저 간단한 문장들로 구성된 긴 문자열을 사용하여 의미가 있는 문장 단위로 끊을 수 있는 sentence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sentences 함수는 나눈 문장을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문장으로 나뉜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는 단어의 부류나 어휘, 카테고리, 품사를 뜻합니다. 각각의 품사에 대한 태그는 문법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사, 동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등 여러 가지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겠죠. 앞에서 CoNLPy에서 보았던 태그 패키지처럼 미리 정해놓은 태그들을 사용합니다. NLTK 모듈에서는 트리뱅크 태그를 사용하고 이외에 유니버셜 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 쉘 모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NLTK 모듈을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 필요한 데이터만 몇 가지 받아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단어 단위로 토크나이즈 시키고 품사 태깅을 해 보았습니다. 단어마다 태깅된 접속사, 부사, 전치사, 명사, 형용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 패키지를 유니버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구분되는 태깅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NLTK 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펜트리뱅크 품사의 36가지 종류의 품사입니다. NMP는 단수 고유 명사를 뜻하고 동사라든지 동사 진행형, to 전치사, NM 명사, DT 관형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품사들을 정의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품사 태그를 정의한 패키지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어를 처리할 때 품사 태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문장에서 단어의 카테고리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품사만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명사만 고른다든지 동사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음성 합성이나 인식도 가능해집니다. 동일한 단어에도 여러 품사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Ngram 언어 모델은 카운트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언어 모델의 일종입니다. 카운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태깅된 품사 개수를 이용해서 언어를 모델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를 인식할 때 언어인식 시 개체명 인식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대해 품사 태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oNLPy의 꼬꼬마 클래스를 이용해서 품사 태깅을 해보았습니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띄어쓰기를 한 경우에 대해 다르게 품사가 태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에 대해 트위터 클래스를 이용하여 분류할 경우 달라질 것입니다. 각각의 품사 태깅 클래스마다 분류 기준을 잘 알아야 우리는 향후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어를 처리하는 실습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실습의 목표는 실제 웹페이지에서 한글을 가져온 다음 명사만 추출해서 그 단어들의 빈도수를 출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글만 남기고 삭제하는 함수는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먼저 꼬꼬마 클래스를 사용해 보는 예제인데요. 여러분들은 트위터 클래스로 변경하여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리퀘스트 모듈에 get 함수를 사용해서 위키피디아의 한글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리퀘스트를 이용하여 가져온 내용을 Beautiful Soup 모듈을 이용해서 HTML 태그 의미에 따라 파싱을 합니다. 이제 파싱된 태그들을 품사 태깅을 하여 명사만 골라냅니다. 명사의 빈도수를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고 빈도수를 최종 출력하는 것이 실습 예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시에서는 먼저 꼬꼬마 클래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퀘스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URL 웹페이지에 텍스트를 가지고 오고 Beautiful Soup 모듈을 이용하여 파싱을 합니다. 우리는 body 태그에 바로 아래에 있는 div 태그 내용부터 선택하여 검색할 것입니다. select 함수는 파싱한 내용을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리스트의 각 요소에서 한글만 남기고 삭제를 하면 아마 HTML 태그 정보들도 삭제될 것입니다. 남은 한글 단어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 품사 태깅을 합니다. 품사 중 NNG 명사만 확인해서 해당하는 단어를 카운트하며 내가 필요한 워드 디 딕셔너리를 관리합니다.
품사 확인이 최종 끝난 후 워드-D 딕셔너리의 내용을 오름차순 정렬로 출력을 합니다. 뷰티풀 숲의 select 함수에 전달되는 태그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 키를 누르며 볼 수 있는 HTML 내용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예제에서는 body 태그 바로 하위 단에 div 태그 이후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select나 find를 이용하여 태그에서 검색을 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과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내용이 항상 바뀌므로 실행하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웹크롤링 실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글 위키피디아에서 웹크롤러를 검색하여 해당 페이지를 크롤링 해오고자 합니다.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크롤링한 데이터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싱된 웹크롤러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여줄 웹페이지입니다. 템플릿 폴더에 home.html 파일을 작성하고 플라스크에 렌더 템플릿 함수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정보를 전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보여지는 HTML 결과 데이터 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제를 실행하면 태그 HTML 코드 내용들을 출력해주고 플라스크 서버를 시작합니다. 웹 서비스가 시작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HTML 태그로 구성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시의 웹페이지에서 메뉴 링크는 내비게이션 태그 안에 있습니다. 메인 내비게이션 내에 unordered list 하위에 리스트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이 태그를 이용하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입니다. 웹페이지 내 이미지는 메인 컨텐츠 바로 하위에 featured 이미지 영역 하위에 있습니다. CSS 셀렉터는 HTML 요소의 이러한 스타일들을 정의하여 선택된 요소의 스타일을 정의할 때 사용됩니다. 이 특성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웹페이지마다 구성된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웹페이지에서 HTML 코드를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웹페이지를 확인하였으면 이제 HTML 코드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샘플 페이지에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이썬 쉘에서 실행해 보았습니다. 해당 웹페이지에 get 결과는 response 200이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HTML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에는 상태에 따라 코드 번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200번대는 성공적으로 송수신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측 오류입니다. 즉, 요청에 잘못된 구문이 포함되어 있거나 요청한 내용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500번대는 서버 측 오류입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행하지 못할 때 전달되는 결과입니다. 혹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요청 후에는 항상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get 결과를 통해서 상태 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고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의 dir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에 사용할 수 있는 변수와 메소드 리스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HTTP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데이터 전달 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리퀘스트 모듈의 get 함수는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하였습니다.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여 별도의 JSON 포맷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URL로부터 get한 데이터는 사실 의미 없는 태그와 정보들의 나열된 텍스트일 뿐입니다. 이를 Beautiful Soup 모듈을 사용하여 파싱을 해서 태그와 컨텐츠의 의미를 구분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Prettify 함수는 파싱한 내용을 태그에 맞게 출력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Beautiful Soup의 find all 함수를 사용하면 주어진 태그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getText 함수를 사용해서 태그까지 제외한 텍스트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이 아니라 find 함수를 이용하여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된 샘플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클래스와 아이디를 가지고 필요한 태그를 찾아보겠습니다. HTML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눌러 Elements 태그에서 HTML 코드를 함께 확인하며 보겠습니다. 샘플 웹페이지에 컨텐츠를 가져와서 Beautiful Soup을 이용하여 파싱을 합니다. p 태그에서 outer text 클래스로 정의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고 클래스 명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d를 이용하여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HTML 코드를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SS 스타일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보았던 것처럼 soup 객체의 selec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p 스페이스와 a를 쓰면 p 태그 내부의 모든 A 태그를 찾습니다. 앞에 body를 추가하면 body 태그 안에서 P 태그 안에 있는 모든 A 태그를 찾습니다. HTML body는 HTML 태그 안에서 모든 body 태그를 찾습니다. p.outerText는 outerText라는 클래스가 있는 모든 p 태그를 찾습니다. 샵은 id 이름을 뜻합니다. 앞에 body를 추가하면 body 태그 내부에서 찾을 것입니다. 앞에 예시에서도 보았듯이 셀렉터를 사용하지 않고 Beautiful Soup 객체를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태그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해당 태그가 너무 많을 경우 필요한 개수만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속성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텍스트를 추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웹크롤러 한글 위키피디아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태그 이름으로 정보를 가져오고 필요한 클래스 내에서 p 태그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HTML 코드 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해보면 타이틀과 바디에 필요한 정보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F12를 통해 코드를 확인해 보면 필요한 내용의 코드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크롤링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웹페이지가 크롤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여러 웹들이 크롤링을 막아놓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미리 확인 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코드로 이전에는 수행이 잘 되다가 HTML 코드가 변경되어 크롤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롤링하는 웹페이지가 자주 변경된다면 이 역시 자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의 웹페이지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필요한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예제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는 간단하게 딕셔너리로 관리를 하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픈소스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인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